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세 번째 순방국인 케냐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케냐 도착과 함께 현지 유력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대한민국은 케냐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실패입니다. 합참은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40%인 20, 30대 젊은 장병들의 금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30%대로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금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연 실천 우수부대 포상과 금연 클리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세 번째 방문국인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케냐 방문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의 글이 케냐 최대 일간지에 실렸는데요. 박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케냐의 도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케냐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의 한 유력 언론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한국 대통령으로 34년 만에 케냐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케냐에서 창업한 한국인 기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의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상생협력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의 비전을 창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64년 수교 이후 발전해온 양국 간 협력 성과를 넘어 상생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로운 협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모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CT는 협력의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강의 기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열거한 뒤 케냐 역시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가 이뤄질 경우 놀라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케냐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케냐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양국이 힘을 모아 만든 메이드 인 케냐 제품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글이 실린 데일리 네이션은 케냐 최대 일간지로 케냐뿐 아니라 인근국인 탄자니아와 우간다에도 배포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북한이 31일 새벽에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이후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31일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에 처음 발사한 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앞서 김일성 생일인 지난달 15일에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고 같은 달 28일에도 무수단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한 발은 추락하고 다른 한 발은 공중에서 폭파해 실패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세 번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실패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기술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3,000km 이상으로 일본 전 지역과 괌의 미국 기지까지 사령권에 포함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수단 발사 실험을 재차 강행한 데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누차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경제 제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정책 담당자,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 경제 제재. 북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방대학교 안경모 교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한 논문을 내놨습니다. 안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전략을 중국 따라하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우 미국은 물론 동맹이던 소련의 극단적인 반발에도 핵 개발을 진행했던 게 사실. 하지만 핵 보유가 현실화된 이후 미국의 반응은 정반대로 진행됐습니다. 포용 정책이 급부상하며 오히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탕트와 미중 수교로 이어진 겁니다. 북한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한 가운데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붕괴를 시키는 방안과 더불어서 붕괴를 할 만한 정권으로 만드는 것, 즉 이것을 일종의 북한의 연성화 내지는 탈급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장영수 교수는 단순히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독재 국가인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지속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만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도 주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하는 거는 맞아요. 협상 단계로 들어갔을 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져만 가는 북한의 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핵 개발 저지가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절박한 숙제가 됐다면서 가용한 자원과 전력을 총동원해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보훈의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훈의식을 1% 높이면 약 11조 원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증가하면 사회 갈등 요인은 1.59% 감소시키고 이는 11조 9천억 원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국대 공공관리학과 성시경 교수 책임으로 지난해 8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국가보훈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 외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세금의 규모, 보훈 예산이 각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세계의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정치적 가치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81년부터 진행 중인 세계 가치관 조사 WVS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WVS 조사에 따르면 6점 만점 기준으로 5.51점을 받은 노르웨이와 5.47점을 받은 핀란드의 보훈의식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12위, 일본은 2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WVS 조사에서 보듯 2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높이면 약 168조 9천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국제 여론조사기관이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국을 위해 참전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해 전 세계 평균인 61%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흔히들 군대에 가면 담배를 더 핀다고 하죠. 하지만 앞으로 군대에 가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이 강화됩니다. 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방부가 강도 높은 금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2015년 국방부가 조사한 장병 흡연율은 40.4%, 20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인 34.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에 면세 담배를 폐지하는 등 금연 정책에 따라 흡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0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흡연을 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호기심, 선임 혹은 동료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전체 흡연자의 2.4%로 군대에 가서 담배를 배운다라는 통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 남성의 흡연율 수준인 3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금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연 실천 우수 부대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확대해 최우수로 선정된 5개 부대에는 장관 표창과 4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군에 도입해 다음 달부터 희망장병들에게 금연 치료제 처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연 결심자에게 6개월간 1:1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 클리닉을 대폭 확대하고 여행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상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 내 흡연 구역을 최소화하고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군대에 가면 담배를 끊는다라는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7사단이 올해 전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26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칠성고등학교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부대는 멘토멘티 운영과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통해 학구열을 고취시켜 검정고시 합격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육군 7사단 연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전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26명의 병사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칠성고등학교 졸업생 26명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주경야독으로 군대의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26명의 우리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는 합격자 전원에게 칠성고등학교 명예졸업장과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라는 뜻을 담은 기념품 $1의 꿈을 전달했습니다. 성적 우수자 3명에게는 상장과 기념시계, 포상 휴가증이 수여됐고 모범병사 5명에게는 표창과 칠성 전우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지내는 21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알찬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과 시간 이후 영내 도서관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군 입대 전 학원 강의나 과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을 선별해 학습 도우미와 멘토로 지정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고 실력 또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멘토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니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학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28사단 수색대대가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부대를 찾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이 장병들에게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공연을 감상하는 장병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회자의 진행을 따라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겁게 춤도 춰봅니다. 육군 28사단과 백룡 컴퍼니의 주최로 열린 수색대대 부대 개방 행사. 백룡 컴퍼니는 장병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군부대를 순회하며 K-팝과 국악 등의 위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 생활에 소외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 문화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같은 갇혀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이 병영 문화가 일종의 사회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부대 개방 행사는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 팀들의 공연을 비롯해 가수들과의 사진 촬영, 레크리에이션 등 알찬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병들은 장기자랑 시간에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의문 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또 따로 공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더 뜻깊은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육군 28사단은 이번 부대 개방 행사가 연이은 수색작전으로 인해 지친 장병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동명부대가 주둔지 근처에 위치해 있는 레바논 국제대학교와 이슬람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과 함께 부대 내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벽화 조성 작업은 지난 3월 시작돼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으며 다음 달 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간별 테마에 맞는 이미지를 그려넣는 벽화 조성 작업으로 부대 내 컨테이너와 담장은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레바논 우정의 거리 출입구에는 태극기와 레바논기를 비롯해 티르시의 해안 전경이 그려져 포근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에게는 동명부대의 활약상을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에게는 현지 주민들이 우리 부대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대는 군 장병과 레바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 박람회 2016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통일입니다.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통일 박람회.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통일 어울림 한마당에는 141개 통일 관련 기관과 단체가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다들 이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생각 가지시고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되게 놀랍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문 앞에 온 것 같아요. 문화가 염원하고 있고 염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만 한다면 머지않아서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명이 통일을 염원하며 숲길과 고궁을 지나 통일 박람회가 열린 광화문까지 걸었습니다. 음식이라는 친근한 소재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음식 한마당은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통일을 향한 열망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통일 전도사로 거듭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던 통일 박람회.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을 직접 맛보고 느끼고 꿈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모두의 마음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과 함께 대한민국 아너스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중 백화점을 방문하는 제복 근무자에게는 특별 할인과 함께 바자회와 음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육군본부가 현역 장병과 의경을 대상으로 금연 UCC 및 금연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7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7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군 해병대 바다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문화홍보과로 문의 바랍니다. 육군항공학교가 6월 13일까지 전 병과를 대상으로 항공장교를 모집합니다. 국방의사 정보체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항공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네, 그동안 국방뉴스를 진행했던 고아라 중위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점 정말 많았는데요. 항상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방뉴스 시청자의 한 명으로 돌아가서 국방뉴스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손정민 중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아라 중의 앞길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